25톤 자율주행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지만 핸들은 잡지 않았고 페달에서도 발을 뗐습니다. 그래도 핸들은 저절로 돌아가고 차선도 바꿉니다. 내부 곳곳에 컴퓨터와 모니터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라이다와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돼 있어 자율주행 차량의 눈 역할을 합니다. 국토부가 자율주행 유상 화물 운송을 허가하면서 내일부터 자율주행 화물차가 고속도로에 투입됩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로보택시 등 사람을 태우는 여객업에 주로 활용됐는데 이제 화물 운송 분야까지 확장된 겁니다. 올해까진 운전석에 사람을 태우지만 내년엔 조수석에 사람이 탑승하는 단계를 거쳐 완전 무인화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은 전북 군산에서 전주를 거쳐 대전까지 택배를 운송하는 데 이용됩니다. 순차적으로 상용화를 해 나가야 하는데 그 시작은 심야 시간대나 아니면은 공급이 부족한 그런 구간부터 이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기업 측은 시속 90km 이하로 주행하고 차로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행될 예정이라며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없어 더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율주행이 적용됐을 때 물류의 혁신이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불안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부나 지자체가 서둘러서 이 업종 전환 교육이라든지 전환 배치라든지 또 사고 시 책임의 주체와 범위도 아직 확립되지 않은 만큼 관련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새벽 4시 정류장으로 버스가 들어옵니다. 상계역에서 강남 고속터미널까지 22km 구간 시범 운행을 시작한 서울시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운전자 조작 없이 스스로 속도를 올리거나 내리고 방향을 바꾸는 모습은 여느 자율주행 차량과 같습니다. 일반 버스하고 다를 건 없고요. 특별하게 차이는 없는데요. 상태감도 좋고. 그런데 운행 상황을 알려주는 모니터에 신호등과 함께 색이 바뀌기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보통 자율주행 차처럼 차량 센서로 주변 교통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가 제공하는 교통 정보를 운행에 반영하는 V2I 기술이 적용된 겁니다. 버스가 신호등을 비롯한 주변 교통시설과 대화하듯 교통 정보를 주고받는데 예를 들어 5초 뒤에 적색 신호로 바뀐다는 정보를 받으면 주변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올려 통과할지 그대로 멈춰설지 버스가 판단하는 겁니다. 인프라에서 받아오는 신호 정보하고 차량에서 직접 보고 있는 신호 정보를 조합을 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급정거나 급가속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또 차 승객 탄 무게에 따라서 브레이크 조작을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차나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면 급정거하기도 했지만 자율주행 기술 관련 규제가 줄면 줄수록 안전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3개인 노선을 이달 중 하나 더 늘리는 등 자율주행 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늦은 밤 서울 강남에서 택시 앱을 켜고 자율주행차를 부르자 잠시 뒤 지붕 위에 장비가 달린 자율주행 택시가 멈춰섭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지만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일 뿐 운전대는 스스로 움직입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는 건 기본. 우회전 횡단보도에선 신호를 끝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합니다. 승객이 앉은 자리 앞에는 이렇게 승객용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율주행차의 신호 정보와 주변 차량, 행인까지 다양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는 지난 2024년 시험 운영을 시작해 현재 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지역인데요. 실제 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를 하면서 다양한 엣지 케이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한 자율주행 택시는 다음 달 6일부터 유료로 전환됩니다. 기본 요금만 부과되지만 정식 교통수단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다만 글로벌 자율주행 업체들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멉니다. 미국 웨이모와 중국 바이두는 수십 개 도시에서 3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주행 데이터를 쌓으며 운전자가 없어도 되는 레벨 4 자율주행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우리는 제한적 시범 구간과 각종 규제로 국내 기업 전체가 쌓은 데이터는 1,300만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AI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똑똑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기보다는 많은 데이터들, 많은 자본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정부는 광주를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지정해 올 하반기부터 레벨 4단계 고도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